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이 타임라인 팔레트 부분, 즉 키프레임을 제어하는 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공부해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위에 메뉴들 있죠. 여기 한번 좀 하나씩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뜯어보려고 해요. 일단 크레이트에서 보시면 뭐 사운드 렌더링 뭐 이런 트랙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트랙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드 트랙이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이거는 오브젝트가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랙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add property 트랙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에 일단 x축을 내가 트랙에 추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내가 자동이 아니죠. 매뉴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이렇게 x축에다가 내가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컷 할 수도 있고 카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트리뷰트 매니저에서 보통 이제 키프레임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셜 트랙이라고 있죠. 타임 트랙, 2D 트랙, 마스크 트랙, 모브 프루트, PLA, 사운드 등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 있는 메뉴들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경우를 많이 쓰냐면 타임 트랙이나 아니면 이제 사운드, 이 두 가지는 좀 씁니다. 근데 PLA라든지 모프, 마스크 트랙, 2D 트랙스는 여기서 트랙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제가 키를 이렇게 하나 잡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옮겼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속성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옮기면은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스피드를 조정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요 타임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Z축이나 Y축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지금 키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어느 축으로 넣었죠? 볼까요? 다 들어갔네. 잠시만요.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걷어낼게요. 걷어내고 다시 합시다. 키가 잡혀 있죠. 지금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Z축으로만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죠. 그럼 이제 여기 타임이라고 제가 추가시켰잖아요. 트랙을 이렇게 이 타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밸류가 돼 있어요. 0에서 100에서 0까지 이렇게 밸류 값이 지정이 돼 있고요. 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Z축으로만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뭐 키 밸류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밸류는 이제 뭐 위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치 값에 대한 밸류 값이 나와 있는 거죠. 위치 값이죠. 밸류라는 게 값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타임을 여기서 컨트롤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Z축에 대해서 내가 이 타임 트랙 얘 가지고 컨트롤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뭐 Z 타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르고 한번 클릭해주고요. 이 클릭된 부분이 52.2라는 거예요. 값이 나왔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100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끝부분에서 밸류가 100이었던 게 이쪽으로 오는 거 스피드가 더 빨라진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더 땡기고 낮추고 또 여기서 또 올리고 뭐 낮추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빨리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리와인드를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피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다시 왔다가 뒤로 와야 되고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리와인드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타임 트랙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뭐 키를 그냥 잡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트랙을 여러 가지 놓고 쓰는 게 오히려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반복적인 어떤 단순한 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 트랙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오브젝트가 뭐가 없으면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이제 2D 트랙스, 뭐 마스크 트랙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모션 트래커하고 관련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션 트래커로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션 트래커 공부할 때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몰프를 한번 볼게요. 몰프 같은 경우는 사실 몰프 태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타임라인 팔레트 부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몰프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에디터블을 한 다음에 이거를 morph 오리지널이라고 일단 이름을 적고 하나 카피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morph target이라고 적고요. 얘 잠깐 가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뭐 볼텍스를 잡아도 되고 엣지를 잡아도 되고요. 서페이스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개취예요, 개취. 개인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되는데, 자, 저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또 하나 카피를 할게요. 이제 요게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런 서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이 서페이스 가지고 원래 있던 면에서 추가만 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변형하는 거는 몰프는 다 받아줘요. 뭐 엣지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좀 엣지, 이거 엔진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변형을 하고 싶은 부분들을 변형을 했다라고 칩시다. 자,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몰프도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이제 뭐 페이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표정, 입 모양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몰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본을 심어서 애니메이션 걸지는 않아요, 잘.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내가 add 몰프 트랙을 몰프 트랙 들어가 있죠. 자, 몰프 트랙 있죠. 여기다가 여기 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키를 하나 주고 얘들은 지금 몰프 트랙 다 들어가 있네. 몰프 트랙 다 지울게요. 그죠? 몰프 트랙을 내가 넣고 카피를 하는 바람에 클릭 뭐 클릭해서 이렇게 컨트롤 클릭해가지고 키를 만들어 주고요. 첫 번째 프레임에는 당연히 오리지널이 들어갈 거고, 뭐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타겟 2가 들어갈 거고, 그죠? 이렇게 오리지널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이 키에서는 타겟 1이 들어갈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리지널 몰프 타겟 1, 그 다음에 몰프 타겟 2, 이름 안 바꿨네 내가, 그죠? 몰프 타겟 2, 이게 몰프 타겟 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이 타겟 3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타겟 3, 타겟 2, 타겟 3.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타겟 1로 바로 갑시다. 그러고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플레이. 이런 식으로 몰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변형을 하기 위한 게 이제 바이어스와 스무스가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부드럽게 바뀌는 부분에 경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스무스를 주면은 좀 더 부드러워져요.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하이퍼업선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좀 더 경계선이 스무스 준 거랑 안 준 거랑 좀 차이가 납니다. 전체를 다 줘볼까? 이렇게. 그죠? 뭔가 울렁울렁거리죠. 그죠? 훨씬 더. 이거 안 줬을 때는 띡 변하고 이건데 이거는 약간 우렁우렁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면 바이어스는 경계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게 값이 높으면 뚝뚝뚝 even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요것도 살짝 저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키프레임을 조절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그래서 바이어스와 스무스를 잘 조절을 하면서 이런 경계 부분에 대한 어떤 키 애니메이션 값도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방법 같아요. 몰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몰프 트랙에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이걸 지우고 또 새로 오브젝트 하나 추가시킨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PLA랑 사운드 남아있는데 PLA는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PLA 그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PLA가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제가 이제 테스트 한다 잠깐 켜놨었는데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에디터블을 했어요. 폴리곤에서만 이제 응용이 가능한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 포인트, 즉 버텍스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거는 건데 아까 몰프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몰프는 타겟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PLA는 그냥 자체적으로 바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버텍스 모드로 해놓고요.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요거 활성화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turn on off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for recording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켜놓으셔야지만 애니메이션이 돼요. 내가 만약에 키를 딱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키가 들어가지만 자동으로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렇게 추가시켜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여기서 키를 하나 주고 요쯤에 가서 이렇게 내가 키를 주면은 자동으로 쏘리 여기 오토 레벨 애니메이션 켜야죠.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키가 걸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키가 안 걸린단 말이지. 여기 건 지워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뭐 트랙 지워도 되고 이렇게. 날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펀앤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뭐 컨트롤 키 누르고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원본으로 돌아오는 거겠지.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뭐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브러쉬 같은 걸로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또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카피해서 붙이면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몰프 같은 느낌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택하고 여기 또 바이어스 값이 있잖아요. 그죠? 스무스도 있고 스무스 주는 거야. 뭔가 엄청 부드러워졌죠. 있는 건 없는 건 차이 좀 난단 말이지. 뭔가 더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탄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 PL 애니메이션 자체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 값을 주면은 또 이런 느낌이 들죠. 이 그래프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키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트랙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2D 사운드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웃풋을 내보낼 때 쓰는 건데 여기서도 잘 쓰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쓴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3D 사운드 렌더링 이런 식으로 렌더링 웨이브 파일로 지금 여기 있는 사운드를 웨이브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인데 요거는 뭐 잘 쓰진 않아서 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 거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트랙 사운드란 트랙을 갖고 들어왔어요. 사운드 트랙은 말 그대로요. BGM을 깔아놓을 때 쓰는 사운드 트랙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운드 파일을 하나 불러와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사운드 파일 집어넣어서 어떻게 백그라운드 깔아놓고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있는지 볼게요. 사운드가 제가 이렇게 MP3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편이 아니어서 없어요. 거의 제 하드에는 MP3 파일이 뭐 효과음 같은 거 준 거 말고는 없어서 없는 것 같아. 그죠? 없는 것 같은데요. MP3 파일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게 웨이브 파일은 아니라서 웨이브 파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너 파일 하나 불러볼까? MP3 파일이 불러와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이거 작살나겠다. 지워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깔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는 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타임라인 이상이 아니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그래프에 있는 이 사운드를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걸로. 근데 나중에 우리 요거 모그래프 작업할 때 이제 모그래프 곧 들어갈 거니까 그때 한번 사운드 이펙트를 한번 제가 갈갈이 다 분해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크레이트 쪽 부분은 다 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키 이제 속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고 자꾸 지나가는 것 같아서 몇 번 보였었거든요.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를 제가 키를 좀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은 value key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키 값에 대한 부분도.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잘 안 드리고 자꾸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다른 메뉴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 키프레임의 속성 값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키프레임의 속성 값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은 키 속성이라든지 펑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이 반복적이거나 되게 뭔가 동작이 많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키밸류 그러니까 이 밸류 키에 들어가 있는 어트리뷰트에 대한 어떤 값들을 조절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키프레임에 이제 이 키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걸 옮기면 키프레임이 바뀌어요. 키프레임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뭐 22 이런 식으로 그죠? 바뀌는 거고 키 밸류 값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멀티플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멀티플로 잡혀 있는데 키 밸류에서 제가 이렇게 x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x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y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고, 뭐 로테이션 있으면 로테이션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고,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값이 이렇게 그죠? 16.662 뭐 이 프레임 자체 16.66이라는 이거 요 값이 여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약간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밸류 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조절하는 경우는 잘 없죠. 여기 코디네이터에서 거의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스플라인이냐, 리니어냐, 스텝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모드에서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바꿔줄 거냐, 이렇게 탁 스텝은 그냥 이분이에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리니어는 직선이죠. 이제 동일한 속도를 제어하고 싶을 때는 리니어 모드로 하고요. 보통은 이제 스플라인 모드로 작업을 하죠. 그래야지 이 탄젠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또 키를 선택을 하면은 자, 락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 타임. 락 타임은 뭐냐면 락 타임은 자,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락 타임은 뭐냐면 두 개 다 락 타임을 걸어볼게요. 락 타임, 락 밸류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키 타임 값 있죠.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봅시다. 지금 락 타임을 하면요, 이 키 프레임 이 값을 조절을 못해. 이건 조절이 가능한데 이거 락 타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조절을 못해요. 이 키 밸류 값도 조절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스플라인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우리 락 타임 걸어놓은 데가 어디였지? 여기 락 타임 걸어놨죠. 지금 포지션 쪽이네요. 그죠? 포지션 쪽이죠. 여기 X, Y, Z 쪽 이쪽이죠. 요건가요? 뭐 요건 것 같은데요. 그죠? 진짜 여기서 락 타임을 안 걸었나요? 락 타임 걸어볼게요. 락 타임을 걸면은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조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조절이 안 돼. 이게 키프레임도 안 옮겨져요. 얘는 옮겨졌잖아요. 뭐 60, 50 이런 식으로 하면 옮겨졌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락을 걸어놓으면은. 자, 그리고 뮤트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그냥 여기 키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뮤트를 걸어버리면 이 부분의 키프레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 지워지는 건 아니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드를 시켜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없는 것처럼 그냥 인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작업들 있죠. 그런 경우에 중간에 어떤 키프레임 생략하고 싶을 때 자주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 뮤트 기능을 캡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캡처라는 게 이제 트래킹 같은 거나 아니면은 모션 캡처나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이제 그 트래킹한 거, 뭐 PF 트랙이나 부주에서 트랙한 거를 이제 카메라 들고 왔을 때 카메라 이제 원 바이 원 프레임으로 쫙 이제 이렇게 도트가 찍혀 있잖아요. 키프레임이. 근데 그 사이사이에 키프레임 필요 없는 키프레임들을 좀 뮤트하거나 지우고 싶은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우지는 않고 그냥 뮤트를 해놓거든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뭐 쓸 수도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캡처 파일 같은 거 많이 쓸 때 이제 막 원바이 원 프레임으로 다 있는 거 부분적으로 뮤트 시켜놓고 좀 그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부분들 부드럽게 작업을 하고 필요하면 또 뮤트를 또 언틱 해가지고 또 사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뮤트를 사용을 합니다. 뮤트는 좀 사용하는 것 같대요. 이제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브레이크다운 시켰죠. 브레이크다운을 시키면은 여기 제가 브레이크다운 시켰죠.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뭐 키 릴레이티브였나요? 아무튼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랑 이름이 바뀐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선택을 했고 브레이크다운 했죠. 요거를 선택해서 브레이크다운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있는 키를 자꾸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위로 움직이면은 여기를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키를 이동시켰을 때 얘네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고정된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다운을
언틱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당연히 움직일 리가 없죠. 이쪽은 릴레이티브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될 리가 없죠. 키프레임이 고정이 될 리가 없죠. 얘는 그냥 G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도.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안 움직이죠. 근데 얘네들은 브레이크다운을 시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는 아니에요. 위아래는 아니고 좌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릴레이티브 형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거를 브레이크다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뭐 쓸까요 이걸?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사실 그죠? 그리고 여기 키 프리셋 쪽 보시면요 클래식, 노 오버샷, 웨이티드, 커스텀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내가 탄젠트를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요런 부분들에 등속을 좀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오버샷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등속을 좀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웨이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거를 오버샷 하시면은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키를 하나 추가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웨이티드를 잡으시면은 자 오버샷하고는 좀 다릅니다. 웨이티드는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혹은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탄젠트 값들을 각각 다르게 표시를 해줘요. 대신에 기준점은 거의 같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오버웨이를 잡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재정립을 해줄게. 해주면서 탄젠트 값들도 각각 그거에 맞게끔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줄게라는 뜻이에요. 커스터마이징 좀 약간 어감이 그렇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줄게인 거고 너 오버샷은 뭔가 경계에 넘어가지 않게끔 단정하게 좀 키프레임을 구성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똑같아지죠 그죠? 오버샷하고 웨이티드는 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식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작업할 때 쓰는 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버샷하고 이런데 차이점은 크게 뭐 없어요.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내가 키를 작업을 이렇게 탄젠트 작업을 했다. 이건 커스터마이징 된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클래식으로 눌렀다. 그죠? 클래식으로 누르면 이제 이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올레게 되는 거고 오버샷 된 게 없죠 지금 그죠? 클래식하고 오버샷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웨이티드를 잡으시면 이렇게 탄젠트 값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 커스텀하면 다시 돌아온다 원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작업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 내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버샷 하신 다음에 뭐 웨이티드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리할 거야라고 하면 오버샷 혹은 뭐 클래식으로 쓰셔도 상관없다 그랬죠. 두 개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키프레임 속성을 잡아가지고요. 근데 참 이게 이 차이점이 있어요. 클래식이나 오버샷이나 웨이티드로 잡으시면은요 각각 속성 값에 대한 이 타입을 내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정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커스텀을 누르셔야지만 각각의 내 값을 만약 이거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내가 값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오버샷을 줬다. 그러면 또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겠죠. 커스터마이징 이런 식으로 이것도 커스터마이징 해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내가 고정값으로 주겠다. No overshot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각각의 이 밸류 값을 정하려면은 커스텀으로 해놓고 밸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일일이 막
뭐 숫자를 넣고 아니면 이런 키프레임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프리셋으로 지정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등속을 좀 맞추고 싶은데 오버샷 하면 등속이 좀 맞춰졌네. 약간 이것들 웨이트를 좀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웨이트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다시 맞출래. 오버샷 혹은 클래식으로 맞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프레임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이거는 오버샷 이런 식으로 계속 키프레임을 만들 때 뭔가 재정립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좀 꽤 하는 편이긴 해요.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 옵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을 때만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볼게요. 락 탄젠트 앵글로 하시면요. 이 앵글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탄젠트가 없어지죠. 그죠? 탄젠트 요 앵글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걸 주시면은 이렇게 그죠? 요거 앵글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랭스 값을 하시면은 랭스가 조절이 안 돼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랭스 조절 안 되고 앵글 조절 안 되니까 두 개 다 보여줄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브레이크 탄젠트 하시면은 탄젠트가 각각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속 조절할 때 이거 좋다라는 거.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너브샷 하시면 다시 두 개가 동일한 걸로 바뀌는 거고요.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다시 원본으로 다시 두 개의 탄젠트를 동일한 구성으로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든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래식하고 오버샷하고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클래식으로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탄젠트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 있죠. 그 기울기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두 개의 탄젠트 값은 동일하게 비율을 맞춰주는 건데 너브샷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평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평이 지게끔. 만약 이쪽 이렇게 수평 이렇게 이미 좀 약간 경계가 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맞춰주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오토 탄젠트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바꾸고 오버샷으로 바꾸고 이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계들은 똑같은데 이제 이 수평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수평에서 하니까는 확실히 두 개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해놓고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랭스 뭐 끝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Keep Visual Angle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탄젠트 했을 때만 이거 활성화돼요. 그죠? 브레이크 탄젠트를 하면은 얘는 완전히 따로 노는 건데요. 이 Keep Visual Angle을 틱 하시면은 이거는 랭스 값은 따로 놀되 앵글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앵글 값이. 그래서 내가 이거 랭스 값은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버샷 된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작업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이 탄젠트 값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앵글을 조절할 때 이것만 바꿀 수 있게끔 작업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위에 메뉴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진행을 한 건데 키프레임 속성 값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푹 지나가 버렸네요. 그죠? 키프레임 사실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속성 값에 대해서 좀 사용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하다 보시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 다음에 에디트, 뷰, 프레임, 펑션 등등등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다 쓰지도 않는 것들도 안 할 거고 그냥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타임라인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용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타임라인은 다음 시간 정도에 쫑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강은 더 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1시간 안 넘기려고 제가 노력을 한다 그랬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